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하는 순서 진주시장 편입니다. 34만 진주시 수장 자리를 두고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한경호 후보와 국민의힘 조규일 후보의 주요 공약을 짚어봅니다. 보도에 이형관 기자입니다. 경남 서부 지역에 설립하기로 확정된 항공우주청. 진주시장 후보들은 항공우주산업 발전 전략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경호 후보는 사천 진주 경계 지역에 항공우주청을 유치하고 항공우주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조규일 후보는 항공우주 연구단지 등 산학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항공우주 생태계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답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에 따른 경남 서부권 소외 문제에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진주를 비롯한 서부 경남이 자연스럽게 소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 그리고 서부 경남 발전 전략이 투태로 가야만이 부울경 할 때 경남이 동부 경남과 서부 경남을 전체를 아우르는 부울경이 아니고 자칫 동부 경남만 아우르는 부울경이 되기가 쉽다는 것이 지금 관측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해법은 달랐습니다. 민주당 한경호 후보는 경남도청을 진주로 옮긴 뒤 진주와 사천, 산청을 통합해 물류 중심지로 키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조규일 후보는 기존 부강진주 3대 프로젝트와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는 엇갈린 입장을 냈습니다. 한경호 후보는 현재 표준 운송 원가제는 보조금 정산 과정이 불투명해 준공영제 도입으로 재정과 노선, 서비스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조규일 후보는 표준 운송 원가제는 세금 낭비를 방지할 수 있지만 준공영제는 손실 보전 한계가 없어 업체의 방만 경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상대 공약으로는 한경호 후보는 조규일 후보의 희망교와 약수함을 잇는 자전거 도로는 환경 파괴를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고 조규일 후보는 상대의 후보 공약을 제대로 보지 못해 정식 공보물이 나오면 종합 평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이번 6일 지방선거에 출마한 경남 지역 후보 10명 가운데 5명 가까이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의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후보 모두 587명의 전과 기록을 분석해봤는데요. 심층기획팀 이대환 기자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이번 경남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 광역의원에 출마한 후보자는 모두 587명입니다. 이 가운데 전과가 있는 후보는 269명, 45.9%입니다. 가장 많은 범죄 전력은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전체 519건 가운데 164건에 달해 31%를 기록했습니다. 요즘 기준으로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추려보면 국민의힘 이찬호 창원시 도의원 후보를 포함해 모두 6명입니다. 젊은 헬기에 이렇게 하면서 음주를 했는데 제가 그 공직 2006년 이후에 공직에 입문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음주한 사실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로 반성을 하면서 제가 주의를 해왔고. 가장 전과 기록이 많은 후보는 산청 군수 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이승화, 하동군 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강봉효 후보로 각 9건을 기록했습니다. 이 후보의 경우 공무집행 방해와 폭력 전과가, 강 후보는 상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이 많았습니다. 네. 전과 기록은 제가 2002년도에 도의원 나오고 할 때도 제가 이걸 밝히고 그 뒤에 내가 군의원 나올 때도 밝혔습니다. 그거 그 산청 국민들이 내 전과 기록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생각도 하고 조금 더 참았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반성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천 기준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지역 공천 결과는 어땠을까? 국민의힘 후보자 가운데 전과자는 45%,
민주당은 38%로 집계됐는데 일반 국민 전과율에 비해 10에서 20%포인트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전국 평균과 비교해보면 두 정당은 8에서 10%포인트가량 더 높습니다. 적어도 경남에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셈입니다. 경남 지역 지지도가 높은 국민의힘과 후보 인물난을 겪는 민주당, 거대 양당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남권에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공천만 되면은 당선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 속에서 공천을 좀 부실하게 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좀 많은 것 같고요. 합당한 사람들을 좀 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과가 있는 분들을 공천하거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들의 도덕성, 법의식을 가늠할 수 있는 전과 기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선거 공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김해 시장과 하동군수 후보 법정 TV 토론회가 오늘 KBS 창원 총국에서 열립니다. 하동군수 후보 토론회는 오늘 오후 2시 10분부터 60분 동안 더불어민주당 강기태, 국민의힘 이정훈, 무소속 하승철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리며 김해 시장 후보 토론회는 오후 7시부터 80분 동안 더불어민주당 허성곤, 국민의힘 홍태영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립니다. 두 토론회는 KBS 1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지난 16일 거제에서 화물 헬기가 추락하기 전 촬영된 영상을 KBS가 단독으로 확보해 사고조사위원회에 넘겼습니다. 사고조사위는 해당 영상을 정밀 분석하고 다음 주쯤 동체를 인양할 예정인데요. 추락 사고로 의식을 찾지 못했던 정비사 박병일 씨 가족은 박 씨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해 미담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화물 헬기가 산 정상 부근에 떠 있습니다. 20초 뒤 화면 왼쪽 방향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려던 헬기 아래쪽에는 하얀색 자루가 매달려 있습니다. 헬기는 서서히 산 뒤편으로 자취를 감춥니다. 30초 분량의 영상은 헬기 추락 신고가 접수되기 13분 전인 지난 16일 오전 8시 46분쯤 출근하던 시민이 촬영했습니다. 헬기가 가만 떠 있길래 저기 누가 등산 조난자 발생했나 보다 하고 찍었는데 그리고 헬기가 뒤로 가는 거예요. 사고조사위원회는 영상이 촬영된 이후 헬기가 산 아래쪽으로 내려가 철제 자재를 매달고 산 정상으로 오다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영상을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헬기 추락 현장에서는 인양을 위한 잔해 수거 작업과 벌목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사위는 다음 주 산림청과 헬기를 인양한 뒤 김포공항으로 옮겨 본격적인 사고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제 표준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으며 조사의 목적은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여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락 사고로 머리를 다친 정비사 36살 박병일 씨는 나흘째 의식을 찾지 못했고 박 씨의 부모는 장기 기증을 결정했습니다. 가족들은 박 씨와의 임종 면회에서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점원돼서 비록 딴 사람 몸을 빌렸지만 거기 살고 있다. 그런 위안을 갖기 위해서 우리 집사람이랑 상의해서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박 씨의 유족들은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노후화된 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오늘은 경남 지역 종일 구름 많고 낮더위도 여전하겠습니다. 경남 곳곳으로는 27도를 웃돌면서 한낮에는 덥겠는데요. 다만 아직까지는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도 많겠습니다. 이럴 때 옷차림 잘못하셨다가는 건강 상할 수 있으니까요. 나오실 때 얇은 겉옷이라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갑작스러운 비 소식이 있지만 대기의 건조함을 달래지는 못하겠습니다.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5mm 내외의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내일 오후에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모처럼 만에 우산 챙겨주셔야겠고요. 비가 그치고 난 뒤 일요일에는 맑은 날씨 속에 주말을 보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위상 영상 보시면 전국 하늘에 구름 많이 끼어 있습니다. 오늘도 대기 확산은 원활하겠습니다. 출근길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창원과 밀양, 창녕이 15도 보이면서 나오실 때도 선선하겠고요. 고성과 거제의 낮 기온 24도까지 오르겠고 통영은 23도가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은 13도 내외로 출발하면서 역시나 또 선선합니다. 낮 기온은 27도 내외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고요. 해상의 하늘에도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 밤 구름이 걷히고 난 뒤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경남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 30도를 넘어서면서 7월 중순의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이 오는 23일 김해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립니다.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측이 마련한 공식 추도식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공식 추도사를 낭독하고 가수 강산혜 씨가 추모 공연을 이어갑니다. 추도식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처음 공식 행사에 참석하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권과 각계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무담보 대출을 지원합니다. 대출금은 한 사람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자치단체가 이자 차액을 보상하는 2차 보전 2.5%와 신용보증 수수료 0.5%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경남 예술인 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어제 오전 8시쯤 함안군 7원읍 상수도 시설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움직이던 굴착기와 벽면 사이에 끼어 숨졌습니다. 경찰과 노동부는 숨진 노동자가 굴착기 토사 반출 작업 현장을 지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